네, 반갑습니다. 2023 대학 수학능력시험 동아시아사 해설을 맡게 된 저는 신진호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 수능을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 그 레이스, 긴 레이스를 이제 마쳤습니다. 수능 시험장을 넘어서 굉장히 허무하기도 할 거고 허탈하기도 할 거고 내가 1년 동안 어떤 공부를 해왔으며 나의 12년 초중고 인생이 마무리되는 굉장히 좀 많은 복합한 감정, 양가 감정도 굉장히 어쨌든 많은 굉장히 센치해지기도 할 거고요.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그럴 것 같다는 나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들 1년 동안 정말 고생한 거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가타부터 더 말을 보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거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 자체로 고생했다라는 말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23학년도 대수능 대비 동아시아사 지금부터 해설 들어갈 건데요. 사실 제가 해설 좀 마쳤어요. 저도 저희들 좀 바쁜 일들이 많아서 일들 좀 처리하고 해설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해설 강의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총평을 간단하게 해볼게. 동아시아사 그렇게 어려웠냐? 아니야. 1컷 50이잖아. 사회문화 정치화법 1컷 42 나왔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어, 걔네들은. 심지어 사회문화 작년 1컷도 굉장히 낮았었어요. 근데 올해도 이렇게 낮아? 내가 보기엔 사회문화에서 표점이 많이 높았을 거예요. 사문이나 정치화법이. 어쨌든 여러분들 동아시아사가 이제 쉽게 나왔다라는 거. 근데 결코 엄청 쉬웠냐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답은 못하겠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사료 해석이 약간 까다로운 것도 있었을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다면은 뭐 11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보자면은 15번 문제도 좀 헷갈렸을 수는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확실하게 하는 거에 확실하게 하면은 충분히 쉬웠을 거고 16번 문제 좀 새로웠을 거고 17번은 추론 조금 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나머지 딱히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랑 함께 1번부터 차근차근 20번까지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물 한 모금 하고 자, 지금부터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제 태블릿으로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자, 이제 문제 바로바로 풀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 문제 항상 나오는 문제잖아, 맞지? 1번 문제는 항상 나오는 선사문화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6구평 해설이었으면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 한번 정리하고 문제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건데 수능이잖아, 맞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발문 이제 보고 자, 내용 볼게요. 신석기야. 첫 번째 키워드만 잡아. 신석기 시대고 랴오허래. 자, 신석기 시대 랴오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문화가 있을 겁니다. 무슨 문화인데? 홍산문화죠. 홍산문화. 자, 그러면 바로 떠올리자. 자, 홍산문화의 대표적인 유물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아는 홍산토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용모양 옥기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왔겠네 싶어서 봤더니 홍산토기가 제시가 되어 있어. 맞지? 홍산토기 제시되어 있어. 그럼 답은 용모양 옥기로 갈 거야. 맞지? 그래서 선지로 가봤어. 정답 1번이죠. 용모양 옥기. 자, 2번은 양사호 채도고요. 3번은 청동술잔. 4번은 더원코우토기. 5번은 돼지그림토기 허무드 문화. 그래서 정답 1번 가볍게 찾았을 겁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는 가나시기 사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가 뭔지를 각각 우선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가 볼게요. 자, 가에서는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은 물론 쭉 읽으면 알아. 뭐 유생들이 모두 공자의 가르침을 외우고 본받는데 이제 폐하께서는 책을 불태우셔 그들을 모두 수도 셰냥에 파묻어 죽이시니 끝났어. 사실 미안한데 여기서. 그리고 한자로 이게 함양이라 적혀 있거든. 자, 내가 끝났다는 이유 알려줄게. 첫 번째 우선 수도 셰냥 그리고 그 큰 따옴표로 되어 있는 글을 읽었을 때 이게 분석인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셰냥이 수도 셰냥 함양이고 분석인류야. 그럼 여기는 누군데? 진나라 진시황제 얘기죠. 진시황제 때 얘기. 자, 그 다음에 나와볼게요. 동중서 나왔어. 대놓고 첫 번째 키워드 동중서야. 사실 그럼 이야기 끝난 거긴 해. 동중서가 키워드로 나왔다면 이미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자, 동중서 나왔고요. 잠깐만. 가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 키워드에 몽염까지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하나 더 있네. 야 뭐야. 키워드 천국이었잖아.
키워드 천국이었어요. 저 앞줄만 읽고 넘겼는데 그냥 몽염도 있고 만리장성도 있었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제였다는 거를 쉽게 찾았을 겁니다. 자, 동중서가 말했습니다. 블라블라 샬라샬라샬라. 그래서 마지막 줄에 장안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학까지. 자, 장안은 한나라의 수도였다. 맞지? 자, 그러면 이거는 한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진시황제와 한무제 이 사이에 대한 내용이면은 추측을 먼저 하고 들어가라고.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한고조 때 얘기. 안 그럴까? 뭐 한고조 뭐 나올 수 있는 게 군국제 아니면은 백등산 전투예요. 뭐 그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요 사이니 우리 지금 진안 교책이잖아. 그럼 진안 교책이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선지가 이제 위만의 이주와 관한 내용이 될 거야. 이 위만이 연나라의 사람이었는데 진안 교책일 때 이제 고조선으로 넘어왔다. 그런 내용도 나올 수는 있겠지. 자, 그래서 선지로 갔습니다. 1번 왕망이 신을 공국했다. 그거는 한무제에서 후한광무제가 나오는 그 사이야. 신나라. 자, 그 다음에 외의 노구광이 금유해준 거는 후한광무제의 이야기가 될 거고요.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한 거는 고구려 미천왕 때 얘기고 313년입니다. 신기관 관리가 나오려면 태정관, 신기관, 이관팔성제 적어도 701년 다이오 율령이 반포된 이유가 돼야 되게 됐지, 맞지? 그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올랐다라는 게 될 거야. 자, 다음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3번. 자, 쭉 읽었어요. 샬라. 첫 번째 적산법화원 키워드 간다. 적산법화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장보고라는 거 나왔을 건데 맞지? 장보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이 사료의 출처를 보세요. 사료의 출처가 입당구법 순례행기입니다. 자, 입당구법 순례행기는 누가 쓴 건데? 앵린이라는 사람이 썼어, 맞지? 일본 승려 앵린. 이 앵린이라는 사람은 9세기 때 일본의 승려로서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당나라에 유학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요게 저도 지금 몇 세기다? 9세기구나 라는 거는 파악했어. 그리고 선지로 가봐. 만동묘 여기 왜 나와? 만동묘 뒤에 임진을 한 이유가 되겠지. 천주시리 같은 경우는 마테오 리치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16, 17세기 생각하면 될 거야. 현장이 번역한 불경. 자,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당서역기를 쓴 사람이었단 맞지? 현장. 뭐라고? 무슨 책? 대당서역기. 대당서역기라는 책은 7세기 때고요. 또 이 사람은 인도에서 불경 가져서 대안탑을 만들었다. 이제 대안탑까지. 지금요 7세기인데요 다른데요 라고 해서 3번째 끼면 그런 실수는 하지 말자. 동아시아 사전 많이 했잖아 우리. 이런 실수는 하는 거 아니야. 자, 역사는 흐름입니다. 이어지는 연속성을 띠고 있다고. 단발적인 단발마, 우리 단발마를 얘기하지 단발적인 게 아니야. 연속적인 거기 때문에 7세기에 있었다 한데 9세기에 볼 수 있지 책을. 맞지? 3번이 정답이야. 자, 아리타 자기는 2, 3평 생각하면 되고 임진왜란 이후죠. 데라코야는 애도 맡고 있었던 교육기관 초등기가 굉장히 좀 꼼꼼하게 교육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읽기야 세마기를 배운다. 데라코야는 애도 맡고 뜹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 자, 4번 하면 키워드 잡아봅시다. 첫 번째 평양성. 근데 평양성하고는 헷갈리니까 뒤에 대승까지 보자. 평양성에서 크게 이겼네. 맞지? 그리고 또 하도 나서 비변사. 어머나 막 들어가네요 펜이. 비변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밑에서 셋째 줄에 이여송. 자, 이여송이 누군지 모릅니까? 조명연합군 때 파병되었던 명나라 장수잖아.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나왔다. 맞지?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임진왜란인 것 같아. 임진왜란 맞지? 평양선 전투에서 이겼어. 근데 1593 벽제관 전투에서는 패배했었다. 맞지? 비변사 나온 거는 사실은 이건 한국사를 좀 알아야 돼. 비변사는 원래 이제 그 전에 이미 그 을묘외변 삼포해란 요때부터 그 을묘외변 때 이제 상서기구화가 됐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제 중앙기구가 돼버렸지. 그러면서 의정부의 기능이 퇴화하고 비변사의 기능이 확 올라왔잖아. 맞죠? 그래가지고 뒤에 나오면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비변사의 기능을 낮추려고 했잖아. 한국사에 나오지.
자, 그럼 이거는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 그래서 선지를 봤어. 1번 사르우 전투. 사르우 전투는 1619. 혹시 임진왜란 연도 모르는 거 아니죠? 1592, 97, 9798이 정유제란. 그래서 저는 98까지 보통 포함을 합니다. 저는 임진왜란으로. 자, 북벌론이 제도된 거는 병자호란 이유가 될 거고요. 조선이 가도에 주둔하는 오문용을 지원했다. 이거는 1622에서 299 정묘호란의 배경이 돼. 4번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군이 수도를 점령했다. 1644 베이징 점령했지. 자, 5번 일본이 조선 남부 4도의 할양 등을 요구했다. 요게 임진왜란이 어쨌든 중간에 협상하는 단계가 있죠. 그 협상 과정에 나왔던 일본의 조건이야. 협상 조건이야. 근데 이거는 당연히 5번이 정답이죠. 자, 5번 문제 봅시다. 황제가 누군가 하는 문제네요. 밑에 써도 되겠네. 5번. 자, 이 황제가 누군지 찾아봅시다. 자, 황제는 세 번째 항해를 떠난 사절로 하여금 우선 항해라는 키워드, 동아시아사의 항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항해라는 키워드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뒤에 보니까 물라카가 나오고 있거든. 물라카, 말레이시아에 있는 물라카 왕조. 자, 물라카의 우두머리에 귀한 예물을 하사하고 그를 국왕으로 봉하는 비를 세우도록 했다. 이에 정식으로 간다. 조공, 책봉, 관계. 물라카 조공, 책봉 관계가 맺어졌대. 아유타야 얘기도 나오고 있고 블라블라. 결국 마지막 밑에서 셋째 줄 정화. 야, 그러면 봐봐. 물라카 조공, 책봉 관계 정화 나왔어. 정화의 항해 얘기하고 있네. 정화의 항해는 1405부터 1433까지야. 총 7차례 갔었지. 그럼 이 황제는 누군데? 명나라의 영락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나라 영락제. 그리고 선지로 내려갔습니다. 1번 천호제를 기반으로 호라를 멸망시킨 거는 칭기스칸에 대한 설명이지, 맞지? 그 다음에 자금성 건설 베이징 수도촌도 요게 1421 정답 2번이고요. 장거정을 등용하여 몽골과의 강화를 시도한 거는 명나라 만력제에 대한 설명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흉노 견제에서 장건을 사역에 파견했어. 기원전 139에서 126년까지 흉노에 파견했다. 한무제제. 소가씨 제거하고 당의 유령체제를 추진했다. 자, 소가씨를 제거한 거는 645년에 을사의 변이라는 사건이고, 그 이후에 645년 같은 해에 다이카 개신을 일으켰고, 그래서 당의 유령체제 도입을 추진했고, 그 결과 701년에 다이오 율령이 반포되었다. 이렇게 갑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굳이 여러분들 조금 헷갈렸다면 6번 문제 헷갈렸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약을 잘 정리를 했다. 내가 공부처럼 잘 열심히 했다는 친구들은 금방 풀었을 거예요. 6번도. 결코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6번 갈게요.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지금은 나랑 사료 괜히 빡빡 뜯어볼 거야. 자, 수년 전 오랑캐가 난징으로 천황을 찾아왔습니다. 자, 오랑캐가 천황을 찾았는데 천황은 난징에 있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만여 명의 군사로 북쪽의 수도. 자, 여기서 말하는 북쪽의 수도. 북쪽의 수도는 아무래도 베이징인 것 같아. 북쪽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황제를 굴복시키고 조약을 체결했대. 베이징을 굴복을 시키고 조약을 체결했다. 무슨 조약일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난징 주변에 영토를 떼어 영토 주면은 천황을 도와줄 것이지만 거절하면 천황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협박을 했대요. 자, 노중당이 누군데요? 증국번이에요. 증국번. 노중당께서 이미 난징을 함락하여 천황을 진압했대. 자, 잘 생각해봐. 이 천황을 진압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증국번이 했대. 지금 감아야 된다, 이제, 얘들아. 이제부터라도 오랑캐에 대한 방비에 힘을 쏟으셔야 할 겁니다. 저는 천황 홍씨, 이 사람 홍씨래, 홍씨. 이 천황이 홍씨래. 아, 얘 끝났다, 이제. 지난날 훈련하며 진심을 담아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끝! 뭐야, 지금부터 키워드 다 찾아 넣어보자. 쌤이 이제 파란색으로 들게요. 홍씨라고 하기 때문에 이 천황은 홍수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천황이라고 하는 태평창국을 얘기하는 거고,
태평전국이 난징에 있었잖아, 맞지? 그리고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던 게 상승군이라고 하는 외국 군대들과 향룡이라고 해서 중국 한인 신사들 주도했다 했어. 그 한인 신사들 중 한 명이 증국번, 한 명은 리홍장, 이홍장. 그러면은 태평천국 운동이 진압됐대. 맞지? 언제? 1864년에 진압됐어. 그럼 북쪽의 수도를 굴복시켰어. 조약 체결했어. 적어도 난징 조약은 아닐 거야. 자, 우리가 아는 그러면 남은 두 개 조약이 있어. 텐진 조약이 있고 베이징 조약이 있어. 맞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들어가셔야 돼. Understand? 자,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의 차이는 뭐냐면 생각해봐. 베이징 조약은 우선 텐진 조약의 내용을 비준을 했고 플러스 영국의 주lun관도 할양해주고 그런 내용이 담겨있잖아. 그럼 텐진은 뭔데? 항구 더 많이 만들어. 그리고 크리스트교 선교의 자유 줘. 그리고 우리 공사관 설치할게. 라는 내용이잖아. 너네가 이거 두 개 차이 모른다 했잖아.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였어. 1번 봐봐. 삼국 간섭이 일어나는 계기는 시모노세키 조약이고요. 크리스트교 선교의 자유. 이게 헷갈린 친구는 이것 때문일 거야. 크리스트교 선교의 자유는 베트남에서 제1차 사이공 조약인데 라고만 대다 외운 친구들은 틀렸어. 그래 2번 이제 왜? 2차 아편전쟁은 생각해봐. 2차 아편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청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선교의 자유를 누구보다도 중시를 해. 왜? 병인양요 생각해봐. 이야기 끝났지? 자, 그렇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지금 우리 6번 문제지? 그 다음에 외국 군대 베이징 주둔은, 자, 이거 중요하다, 지금부터. 어차피 이 강의는 지금 고2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니? 맞지? 그래서 설명 좀 할게. 자,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 자, 이거는 정확히 말합니다. 의화단 운동의 결과 나왔던 신축조약에서 체결한 내용입니다. 신축조약 190에 자상 갑니다. 공행무역이 폐지되는 결과가 난징조약이고요. 페리 제독의 무력 시가 원인이 되어 체결된 것은 미일화친조약 1854 되겠습니다. 와, 너무 오랜만에 강의해서 이제 목이 아파요. 나도 물을 좀 마십시다. 사실 해설 강의긴 하지만은 너도 왜 난리야? 네, 어쨌든 해설 강의긴 한데 진짜 저도 강의 안 한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목이 좀 아파요. 자, 7번 문제 갑니다. 되게 쉬워요, 이거. 자, 첫 번째 갑니다. 셋째 줄 갑니다. 경물치지. 자, 우리 윤사 열심히 한 친구들 있지? 경물치지, 거경궁이, 뭐, 존천리, 거인욕, 막 이런 거 나옵니다. 자, 경물치지 나왔습니다. 마지막 가보자. 대학장구, 중용장구, 논어집주, 맹자집주 다 필요 없고 장구라는 표현. 쌤 이거 예전에 몇 년 전에 내신 강의할 때 설명했던 건데 장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있던 유교 경전에다가 주석을 다는 행위를 얘기해요. 주석을 달아서 자신의 뭐라 해야 될지 그 학문적인 그런 거 연구한 것도 공부한 것들 더 달아놓는 거야. 그게 장구라는 거야. 그럼 이 장구를 달았다. 이건 누구인데? 주자, 주희. 주자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럼 주자하면 성리학이죠. 성리학. 내려갑니다. 성리학의 집대성화이다. 정답 1번으로 가고요. 자, 고사기 전에 에도막부 때 국학, 바로 모토우리 놀이 나갑니다. 고사기 자체는 나라 시대 때 나온 거야. 자, 다음 사소오경 외훈. 보지 알았으니까 되겠지. 주자가 하면서 유교 경쟁 가르치다. 누군지 몰라. 근데 발해인 건 알아. 자, 그리고 5번. 시헌역을 제작할 역법 개정 주도한 거는 아담샬. 수시력은 원나라 때 곽수경. 이렇게 갑니다. 8번 문제 갈게요. 밑줄 친 명령이래. 명령. 내 생각에 이 명령 청계령 같은데 느낌이. 자, 나왔지? 첫 번째 둘째 줄 봐봐. 타이완 정치 세력. 자, 얘들아, 타이완 정치 세력이 나왔으면 말 끝난 거야. 맞지? 청계령 그냥 가시면 됩니다. 청계령. 청계령. 블라블라블라로 다 필요 없어. 그냥 청계령이야. 그럼 청계령은 1661부터 84까지인데 청계령이 반포됐어.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 청계령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이라고 봤을 때, 자, 우리는 5번으로 가야 되겠지? 왠지 보자. 청계령을 했어. 근데 해제시켰어. 해금 정책 풀었지.
그래서 중국의 많은 상인들이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 왜? 나가사키 대지만 네덜란드 상인들이 있잖아, 맞지? 그 나가사키로 가요. 그럼 나가사키로 가면 많은 무역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의 은 유출량이 증가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심페라고 하는 무역 허가증을 발급을 한 거야. 이해됐어요? 슈인장과 심페는 다른 거야. 1번 단천에서 회치법 개발했다. 단천은광은 조선에 있던 거고 회치법 1503 삼포 개방한 거는 사실 개해약조 때지. 1443 세종대입니다. 세종대왕 때. 자, 교초를 발행한 거는 원나라 교초. 보초도 되죠. 그 다음에 감한무역은 무로마치 막부 때 명나라 때.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저 열을 좀 내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9번 갑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 보자. 유학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우리 태호는 연로하시고 새로 지기한 황제는 아직 나이 어립니다. 상중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으니 군대를 물어주시라고 하였어. 이에 방한이 답하기를 우리 황제가 즉위하시고 바로 너희가 수교하기에 사진을 보냈으나 너희가 오랫동안 거두었으니 마지막 줄 봐봐. 방한이 가의 수도 2만을 함락했대. 그러면은 우선 수도가 2만인 나라는 우리가 아는 그 나라밖에 없어요. 남송입니다. 남송. 가가 남송. 자, 그 남송을 함락시킨 나라는 원나라. 그 원나라에 그 황제 누구? 후빌라이 칸. 언제? 1279. 그러면 가나에 대한 설명. 자, 백제의 불교를 전파해준 사람은 동진입니다. 동진 국가는. 자, 야마타이국의 조공을 받았다. 이거는 위나라 될 거고요. 맹한보국제는 금나라입니다. 자, 일본 원정 두 번 1274, 1281. 정답 4번이고요. 전연의 맹약은 송가 요고 남송이 아니라 북송태 얘기입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갑시다. 자, 10번 문제를 은근 또 틀렸어, 애들이. 왜냐하면은 좀 처음 본 선지일 거야. 근데 쌤이 이거는 연표를 현장에서 얘기할 때다 설명했던 거라서 가볍지는 않지만 볼게요. 자, 10번에 우선 이 왕조가 누군지 금방 찾았어. 왜?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북이 효문제 하나 정책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았습니다. 모르면 안 돼요. 알겠지?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동인 거 알겠고 이 왕조가 그러면 어떤 왕조라는 거야? 북이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맞지? 북이라는 거는 우리가 쉬워 찾았어. 그리고 선지 내려가 봤어. 1번 송과 대립하였다. 정답 1번이거든요. 근데 왜 1번이에요? 이 송나라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송나라 우리가 아는 그 조광윤 그 신법 나오는 그 송나라 생각했을 거야. 근데 이 송나라가 아니지. 송제양신할 때 송나라지. 이게 정답 1번이야. 자, 연은 16주랑 대립한 연은 16주 뭐 대립을 연은 16주에 할양받은 거는 요 나라야. 남북조의 분열을 종식시킨 건 수나라야. 이제 3번만이 골랐어요. 보니까 또 5대 19개 혼란을 수습했다. 자, 5대 19개 혼란을 수습한 건 송나라죠. 그 다음에 발해와 조공책봉관계는 당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슈인장 무역이 나올 것 같았어, 나는. 왠지 그냥 슈인장 나올 것 같더라고. 나왔죠. 심패나 슈인장, 내가 그랬지. 슈인장과 심패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분명히. 자,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되는 문제인 거야. 11번 문제가. 자, 봅시다. 기억 시기야. 자, 막부의 슈인장을 소지한 선박은 계절풍을 타고 동남아시아 각지로 오고 갔어. 슈인장은 뭐냐면은 일본인의 상인들한테 해외로 무역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거야. 그게 슈인장이야. 시암, 참파 등지의 항구에 도착한 일본인 가운데 일본은 그곳은 아마 거주지를 만들었대요. 상인 등으로 구성된 일본인 마을은 슈인장 무역. 자, 그럼 11번의 힌트. 자, 11번의 핵심은 뭐야? 슈인장이야. 슈인장 무역이 언제까지 했냐라는 건데 1609 에도막부 시작부터 1639까지야. 근데 1635년에 슈인장 발급 금지령을 내리게 된다. 근데 1639까지인 이유는 1639는 뭐냐? 이때 포르투갈에 대한 세국 정책, 바로 포르투갈 내항 금지령이 이때 나오게 돼. 그래서 쌤은 1639까지 적었어 그냥. 왜냐? 그게 30년간 시행된 슈인장 무역이라는 거야. 막부 개창 이후니까. 막부 개창 1609잖아. 맞다. 1603이잖아. 어머. 쌤이 돌았나봐요.
1603이잖아, 맞지? 그래서 한 30년이라 하길래 33년 정도 생각하고 발급금지 39년, 요게 39년, 여기 35년, 39년. 어머나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럼 기역식이 동아시아 경제 상황으로 오른 거야. 선생님 근데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자 만약에 저 연도가 1635라면 문제가 됩니까? 문제돼요. 왜? 이때는 네덜란드 같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정답이 1번도 되거든. 복수정답 처리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 30년이 1603부터 1633까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문제 진짜 잘 냈어요.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네덜란드 상이 대지마에 체류한 거는 사실 1635 때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 아니지 1631부터 대지마가 완성된 1639부터 이미 있었고 1637에 대지마가 완성이 되거든. 그때부터 있었다고. 너무 딥한 개념이지. 사실 딥하게 갈 필요가 없어. 이거는 오히려 머리 아파 딥하게 하면. 자 맥카트니 사절단은 1793 청나라 권룡제 때 얘기고요. 자 연행사가 청해수도 베이징에서 문물을 교류했다. 연행사가 파견이 되면 저도 청나라가 들어서야 되고요. 청나라가 베이징을 완전 장악하는 그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일본 상인이 포르투갈 상인과 중국산 생사. 자 생사가 뭔지 몰라도 돼. 근데 일본 상인과 포르투갈 상인이 교역을 한다. 왜요? 아직 금지령 나오기 전이잖아요. 1633이잖아. 아직 금지령 나오기 전이잖아. 그래서 저는 4번인 거야. 자 갈레온 무역에 계시는 그 이전부터야. 명나라 때부터 우린 이미 은무역, 은유통을 했잖아. 맞지? 우리 그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 챕터에서 배웠습니다. 은유통 자체는 이미 그 이전부터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12번 문제 갈게요.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4번으로 가면 됩니다. 12번. 자 역시나 가나인데요. 가나. 자 가보니까 가의 황제는 흥경에서, 흥경 끝났단 말이죠. 서하, 흥경성. 흥경성일 수도 있나 서하입니다. 서하. 흥경내에서 국서를 보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여러 번 사용하였으나 주위에서 계속 황희오를 됐고 결국은 가는 나의 신하가 될 것을 약속했다. 송나라야. 그러면 나는 북송. 둘이 화약을 맺은 게 1044년이거든요. 얘가 1038년에 건국을 하잖아. 건국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가나 국가는 각각 서하와 북송이다라는 거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선지 내려갈게요. 자, 탕롱을 수도로 삼았다. 베트남에 대한 설명이다. 탕롱은 지금의 이제 하노이 생각하면 돼요. 통킹, 탕롱, 하노이. 고려로부터 조공을 받은 거는요. 둘 다는 아니, 그래서 항상 서한은 아니고 북송은 조공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왜냐면 고려가 굉장히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얘기해요. 그래서 2번 난 세모할래. 3번 유목민족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그 유목민족이 뭔데? 원나라제 쿠빌라이 칸이 아니라 칭기스칸 때 1227년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칭기스칸 때. 자, 그 다음에 문성공주를 토번으로 보낸 거는 당나라에 대한 설명. 쩌능다오의 군대에 패배했다. 1차, 2차, 3차. 3차 원정 바이땅강 전투 1288 쿠빌라이 칸에 대한 설명이지. 자, 다음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파병에 대한 설명인데 뭔 파병이야? 모르겠어. 이거 봐야 알아. 자, 이 사료가 되게 재밌는 게 쌤이 연계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연계예요. 이거는 연계야. 자, 읽어볼게. 우리나라가 군대를 보낸 것은 속방을 보호하는 선례. 자, 속방을 보호하는데 우리나라가 누군지 몰라. 자, 그럼 너네가 찾아야 될 거 1번. 우리나라가 뭔데? 그럼 2번. 속방은 뭔데? 그걸 찾아야 돼. 근데 3번. 속방의 남쪽 지방에서 일어난 벌란. 뭐야 이거는? 맞지? 속방의 남쪽의 벌란. 남쪽 벌란. 세 가지만 찾으면 돼. 우리나라는 여기서 청나라야. 속방은 조선이야. 그 남쪽 벌란 동학농민운동이야. 왜? 그 이전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있었고 그 후에 생진조약을 체결할 때 유사시에 한반도의 군대를 파병할 시에 상대국이다 알리라는 그런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조약이 체결됐지. 그거에 근거한 내용이지. 여기 있는 내용이야. 이 사려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 밑줄진 파병 왜 일어났는데? 동학농민운동 진압하려고요. 1번 우창에서 신군봉기 신해혁명.
자, 루거우차오 사건 같은 경우는 1937이고 이걸로 인해서 중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지. 자,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했어. 근데 정부사회 전주화약 체결했고 농민들은 자치조직인 직강소 만들겠다. 정부는 정부단 단위에서 교정청이라는 개혁기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러시아군이 리순에서 기습 공격받아. 리순. 러일 전쟁이제. 자, 을사조약 체계를 반발하여 의병이 일어난 거는 의병, 신돌석과 같은 평민 의병장이 있었다. 최익현, 그렇지. 이런 의병장도 있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야, 왜 이렇게 합쳐되나? 14번 문제 봅시다. 어머. 자, 14번은 너무 쉬워, 사실은. 딴 거 다 필요 없고, 세 번째 줄 볼게요. 14번은 세 번째 줄에 키워드 하나 있어. 뭐, 우키요의 목판화제. 자, 그러면 이 우키요에는 에도 막부에서 나온 겁니다. 에도. 자, 선지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지금 에도, 그러면 요때 우리나라 조선 후기, 이때 중국 청나라, 그거 생각하고 문제 들어가. 딱 튀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 윈강석굴. 윈강석굴은 북쪽, 위진남북 쪽 때 북쪽의 나라들이 특히 북위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